제천단양 상공회의소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릴 건데, 제가 자료 사진을 좀 챙겨왔습니다. 가까이다 네. 한번 제가 팔이 짧아가지고 더 가까이 갔다. 더 가까이 됩니까? 더 가까이 대보세요. 예. 이게 제천단양 상공회의소 그 설립 발기인대회를 하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화면 이쪽이 오른쪽인가? 이쪽에 계신 분이 이제 이근규 민선 6기 시장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그때 발기인대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입니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천 단양 상공회의소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 설립은 어떤 과정에서 시작되었는지 이런 과정을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 제천 단양 특히 이제 제천이죠. 제천에서 상공회의소를 좀 설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수건 사업은 한 25년 가까이 된 네. 그런 수건 사업이었어요. 근데 사실상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장 취임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이 제 나름대로 저의 의지였었고, 또 그게 지역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혹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아예 제천 단양, 그러니까 제천으로, 이제 저는 뭐 제천시장이니까 제천시의 상공회의소를 반드시 설립하겠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던 거고, 그걸 뭐, 많은 분들이, 그거 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벌써 20여 년간 그게 안 됐는데, 그 20여 년 동안 못한 일을 어떻게 당신이 해내느냐, 이런 얘기를. 시장님 이게 지금 했어요. 보니까요. 예. 그 충주 상공회의소에서 예. 그 제천단양이 그 분리되어 있는 게 충주상공회의소가 이제 그 관할이 제천하고 단양, 포함됐었죠. 충주 이렇게 네, 되어 네. 있는데, 그걸 이제 분리 독립을 시켜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천 상공회의소가 설립이 되려면.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왜 그게 불가능하냐면, 충주 상공회의소, 사실은 이제 충주 제천 단양 상공회의소죠. 네. 그 상공회의소가 충주에 있는데, 네. 그 충주에서 그것이 분리가 되려면, 이제 소위 이제 그 의원이라고 부르는 그 일종의 대의원 성격인데요. 네. 그 충주 상공회의소의 의원들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3분의 2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100명의 의원이 있다면, 네. 그러면은 3분의 2가 되려면 거의 몇 명이에요? 60명, 네네. 70명 가까이 돼야 네.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거의 그래서 못 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상공회의소를 분리하면 전체 예산도 주는 거고, 그 충주 상공회의소 입장에서 보면. 그 50년 동안 그 충주 상공회의소에 예. 제천단양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초기에는 뭐 이렇게 분리할 거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꼈을 텐데, 그렇죠. 예. 제천에서 이제 1산업단지, 2산업단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 간의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 상공회의소도 없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한 70여 개가 있었는데, 전국의 지자체가 약 한 230개 가까이 되는데, 네. 상공회의소가 없는 도시에 기업이 가려고 잘 안 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상공회의소라는 것은 국가의 여러 가지 그 정책 의지라든지 국내외 기업 간의 교류, 혹은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R&D를 지원하거나 협력하거나 소통하는 그런 중요한 장치인데, 그렇죠. 그것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 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기업들도 이제 그것이 없는 상공회의소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꺼리는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상공회의소가 당장 무슨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다 하더라도 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나은 거죠. 그렇죠. 그럼 저의 오래된 꿈 중에 하나가
제천에 정말 오래된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대기업이나 대기업군에 속해 있는 대규모 투자를 좀 유치해서 뭐 이근규가 없어지는 언제까지라도 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그런 직장을 만들어 주고 네. 그래서 정말 좋은 근로 여건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곳도 필요하고 또 네. 거기서 생기는 많은 부가가치가 지역 경제 기반의 큰 틀도 유지시켜 주고 또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이 제천과 함께 성장하면서 제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떠받쳐가는 이런 규모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오래된 열망이고 지금도 그 생각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필요한 게 상공회의소였던 거고 그리고 2단계로 필요한 게 산업단지예요. 네. 그런 것을 차분차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1차년도 임기 4년을 마치게 돼서 좀 아쉬움은 있는데 네. 막 계속 진행을 했었으면은 좀 더 규모 있게 준비를 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진행을 해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착수가 곧 성공이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일단 제가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겠다. 성공시켜내겠다. 네. 그랬더니 뭐 일부에서는 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안 믿는 거죠. 수십 년간 못해온 일을 네가 어떻게 하냐. 마구가 아니라 그때는 뭐 벌구죠. 그래서 제가 근데 해내겠다. 왜냐하면 네. 정치인은 네. 지역 주민이나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해내야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거든요. 네, 나는 이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어느 부모가 안 그러겠어요. 자녀들이 필요로 한 일이라면 진짜 온몸을 던져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부모인 것처럼 네. 뭐 시장이 부모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역할은 하여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시민들과 주민들의 안녕과 행복과 삶의 질을 지켜주는 것이 시장의 역할 아니겠어요? 네. 정치인의 역할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건 해결해야죠. 네. 그게 저의 신념이에요. 이건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취임을 2014년 7월 달에 했는데 네. 그해 10월 한 20일경인가 그때에 설립 추진위원회를 제가 구성을 했어요. 설립 추진위원회 기업인들과 네. 또 시에 있는 뭐 직원들과 같이 해서 상공회의소 추진위원회를 2014년 10월 20일 날 네. 구성을 하고 네. 결국은 설립 인가를 받은 게 2016년 3월 31일이니까 대개 따지면 한 1년 한 2년 가까이 걸린 거죠. 1년 그러네요. 반 정도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대략 뭐 그 정도 시간이면 빨리 해결해내는 셈이죠. 네, 맞습니다. 그 해결하는 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의 무슨 뭐 공로가 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거를 맡아서 했던 주무과장이 있었고 네. 그것도 민간 차원에서 기업에서 기업인협의회 회장하는 김현성 회장이라고 계셨는데 네. 그분과 함께했던 많은 그 기업인들이 정말 제 마음과 똑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네. 이걸 추진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한 1년여 만에 그 충주 상공회의소에서 3분의 2가 아니라 만장일치로 가결을 받아냈어요. 맞아요. 기사에 만장일치라고. 네. 이게 왜냐하면 이 갈등을 없애고 그러니까 화합된 속에서 이것이 분리독립이 되어야 같은 충청도 북부권에 있는데 네. 무슨 표대결 하듯이 해가지고서 3분의 1을 넘기는 것 자체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성공이지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3분의 1 정도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네.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좀 껄끄러운 점도 생기고 또 예산 이렇게 좀 쪼개는 과정에서도 나누는 과정에서도 네. 아무래도 편치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설득을 해서 우리 만장일치로 이왕 분리독립하려면 만장일치로 해서 이거를 하자라는 것을 목표로 세워서 결국은 그 노력을 최선을 다한 거죠. 제가 지금 뭐 에피소드랄까 하나 있는 게 제가 정말 감동적인 순간인데 추석 연휴였었어요. 오늘 추석 연휴인데 그때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지역에 그 재난에 가까운 일이 있어서 거의 이제 정상적으로 제 비상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주무 과장이 제가 뭐 실명을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 살 위세요. 근데 저는 그래서 내가 사석에서는 선배님 그랬는데 과장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시장님 저 지금 예를 들면 어느 의원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추석 연휴인데 과장이
공무원이잖아요. 네네. 그럼 일상적으로는 추석 연휴에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쉬어야 된다기보다 쉬기가 식상인데, 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어. 가가지고 본인은 또 이제 공무원이라는 신분도 있으니까 네네. 본인이 뭐 이렇게 인사하러 가는데 여러 가지 좀 마땅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준비하기도 그렇고 뭐 그렇죠. 공무원이 막 그러니까 네. 그 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해서 추진위원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협의회 회장하고 같이 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김현성. 네, 김현성 회장은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그 기업하는 분이니까 자유롭잖아요. 네. 뭐 하다못해 음료수 하나 사갖고 그래도 편하잖아요. 네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제약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 같이 들어가가지고서 만나러 간 거예요. 어. 그럼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네. 대의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추석 연휴에 충주까지 와서 공직자가 네. 와서 이렇게 이 제천이 왜 상공회의소 설립을 분리독립해야 되는지, 그것이 충주 상공회의소에도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우리의 진정성이 뭔지를 충분히 설명하니까 네. 상황 자체가 감동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평상시에 공문 찍 보내고 또 전화하고 뭐 이러기 십상인데 그 과장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성심성의껏 가가지고 하니까 그 물론 상공회의소 설립 추진위원장이었던 그 김현성 회장도 기업인협의회 회장인데 네. 같이 대동해서 가니까 야 제천 사람들 정말 지독하다. 응?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야 과장 하나 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기업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바빠요. 네. 그거 같이 오니까 그거 한 집만 갔겠어요? 막 뭐 업체 또는 뭐 커피숍에서 또는 뭐 때로는 밥집에서 뭐 계속 맨투맨을 만나갖고 우리 제천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또 지역의 새로운 경제 발전에 네. 토대의 전환점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네네. 단순하게 충주 상공회의소하고 분리하자는 그 자체의 조직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제천의 미래 삶이 달려 있는 거다라고 네. 강조를 제가 하라고 그랬거든요. 어.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네. 단순하게 충주 상공회의소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걸 막는다는 거는 그건 좀 그렇지 않겠냐라는 일종의 정서적인 그런 호소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충주 상공회의소에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서로 도움이 된다. 상생이 되고 때로는 긴장 관계도 되고 네. 또 일정한 경쟁도 될 테니까 네네. 그런 얘기까지 쭉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제 네. 지역 상공회의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긴 하지만 또 중앙상의 또 여러 가지 분위기도 같이 또 이게 좀 전달될 필요가 있잖아요. 네. 대한상공회의소. 예. 그 주변 이제 중앙인데 그 상공회의소의 회장이 누군가를 딱 보니까 아주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우연의 일치로. 시장님은 모르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뭐 몰라서 뭐 모르는 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뭐 저의 복이죠. 네. 제가 원래 그 두산그룹하고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어요. 아, 두산그룹. 예. 네. 두산그룹 네. 오비맥주 뭐 시그램 네네. 예? 두산건설도 있고 뭐 두산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 두타 빌딩이라고도 있어요. 저 동대문에 왜 두산 타워 빌딩이라고 네. 하는 건데 그 청년들의 아주 거기 명소였죠. 네. 거기에 옛날에 그 이제 창업자가의 아드님이었던 박용호 부회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분하고 제가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분의 동생이신 거죠. 지금 상위 의장이. 그때 이제 두산그룹 회장이셨고 네. 근데 그 박용만 회장이 그 회장이신데 네. 그분이 이분이랑 뭐 대화가 되겠다 싶어서 음. 서울에 와서 면담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님 천천히 하면 물 한잔 아니 이게 물인지 알았더니 커피를 갖다 놨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박용만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아니 왜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 네. 서울특별시장도 아니고 제천시장이 왜 중앙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왜 만나려고 하냐고 비서실장이 연락이 왔어요. 거기다가 뭐 이런 얘기하면 만나주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용호 부회장님께서 정말 끔찍하게 내 총각 시절부터 끔찍하게 저를 아꼈었는데 네네. 그분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분의 정말 그 가까운 그 동생이 의장 중앙회의소 회장을 하시니까 네네. 내가 꼭 상의 드릴 게 있어서 간다. 그래서
제가 오리콤의 저 관리도 하시고 이제 오리콤이라고 유명한 기획회사 있잖아요. 네네. 예, 그 광고 회사죠. 네. 광고 대행사. 네. 그런 얘기를 쭉쭉 줘서 설명하면서 쉽게 해서는 내가 글을 잘 아니 음. 그가 내가 얘기하는 걸 잘 설명을 해드리고 음. 한번 일정을 짜달라고 한번 해봐라.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그러더니 예를 들면 뭐 다음 주 며칠 날 이렇게 오시면 되겠다. 음. 그래서 이제 맞춰가지고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음. 올라가면서 내 차 안에서 이제 그 휴대폰으로 상공회의소 임원진 명단을 쭉 자세히 훑어보니까 거기 또 우리 고대 선후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간 김에 네. 이제 다시 영업을 하고 와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앙상위 그 회장을 만나서 제천이 미래 비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상공회의소에 분리 독립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거는 뭐 결국은 충주 상공회의소하고 잘 협의해서 정리만 되면 자기들은 뭐 그냥 절차적 승인만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본부장들 만나서 또 쭉 다 그렇게 차도 마시고 뭐 다 했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 소문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네. 충주 상공회의소로 연락해서 아니 제천시장이 와서 중앙회장도 만나고 네. 본부장들 만나고 다 그러고 갔습니다. 네. 뭐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상공회의소 중앙회장님께서 네. 그 대한상의 회장이죠. 그분이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서 막 저 배웅하고 막 이럴 정도로 아 이거 괜찮은 특수관계인가 보다고 이렇게 소문이 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충주 상공회의소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그냥 소홀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정도의 분위기는 만들어졌겠죠.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저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전략에다가 더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주무 과장님, 과장님. 아 정말 수석해 가시고 나중에 국장으로 승진되셨고 또 우리 그 정말 일이라면 똑소리 나게 최선을 다하는 분이세요. 아, 정말 내 그분을 만난 건 저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었죠. 좋은 분을 만났어요. 네. 또 저를 확실히 또 믿어주셨고 네. 그래서 같이 호흡이 잘 맞아서 그분 덕분에 예, 또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는 추진위원회에 네. 김현성 회장님 덕분에 이게 결국은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2016년 3월 31일 날 네. 이게 바로 어저께입니다. 그러네요. 따지면 3월 31일 날 설립 인가를 받아냈죠. 그리고서 이제 뭐 그 준비해가지고서 이제 사무실을 저 바이오밸리 네. 쪽에다가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가 있거든요. 거기 2층에다가 사무실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쭉 했어요. 네. 그리고 초대 회장으로 그 김현성 회장께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돼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이제 지금은 다른 분이 하고 계시죠. 네네. 예,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네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라는 게 그 상공인들이 연합해서 만드는 법정 그럼요. 단체인 거죠. 예, 예, 그럼요. 대한상공회의소라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이제 전국에 지금 73개 정도가 네. 이제 지부 지역에 네, 있는 맞습니다.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대한상공회의소에 충청북도에 지금 상공회의소가 청주에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음성에 있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진천에 진천. 있고, 네. 충주에 있고, 네. 또 제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군데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니, 네. 하나, 둘, 셋, 다섯 군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빼놓고. 아, 우리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섯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성하고 진천이 이제 혁신도시가 됐는데, 거기 혁신도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제천이 혁신도시를 유치도 못 해온 것도 너무 가슴 아프고 정치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걸 해결을 못 했다는 게. 그런데 그 이후에 상공회의소도 지금 못 설립하고 있는데, 기업 유치하러 가면, 네네. 얼마나 이상한 눈으로 보겠어요. 아니, 상공회의소도 없는 도시에서 뭘 기업을 유치해서 뭐를 지원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음. 우리 지역에 이제 뭐 제1산업단지라든지 제2산업단지가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산업 역량도 커지고, 그렇죠. 뭐 교역량도 많아지고 유통도 많아지면서 상공회의소라는 그 필요성, 네,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공회의소의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예, 예. 느꼈고, 그때부터 이제 추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충주 상공회의소 회의소에서 이제 분리된 거는 기간은 50년인데, 그 전에는 이제 산업력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제 필요성을 굳이 못 느끼고 충주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업 역량이 커지면서, 그래서 그 네. 필요성을 느낀 게 한 25년 전부터죠. 그래서 아까 20년. 25년 전부터 제천에 상공회의소가 생겨야 된다는 것이 기업인들이나 또는 여기 지역사회의 아주 공통적인 그 수건이었어요. 네, 그게. 지역의 수건이었겠죠. 예, 근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네.
충주에서 그 상공에서 3분의 2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건 헌법 개정 요건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헌법안 개정이 국회에서 탄핵 요건도 3분의 2고 네, 네. 이 3분의 1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장일치로 이끌어냈다는 거는 진짜 시장님뿐만 아니라 그 과장님 뭐 또 그때 상공에서 대표했던 김현성 네, 회장님하고 여러 그 지역의 상공인들이 혁신 발기인 분들이죠. 네, 발기인 네.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셔가지고 지역의 상공회소가 설립되지 않았나. 우리 뭐 그때 과장님 뭐 이제 어차피 이게 기록이 다 있으니까 알겠는데 이천종 과장님이라고 네. 그분 제가 뭐 그분 얘기를 좀 여기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민선 6기에 민주당 시장으로 처음 됐잖아요. 네네. 그동안은 이제 보수 세력에서 한 20여 년간 시장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내가 됐는데 네. 그때 됐을 때 다 안 된다고 했는 선거였었는데 제가 다 당선이 됐어요. 네네. 깜짝 놀랐죠 다들. 그때 자치과장이었었어요. 아, 자치행정과장이셔서 네. 일 잘하시는 분인가 소문났죠. 근데 내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네. 그것은 행정관리하고 공무원들과의 내부적인 문제의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이지만 네. 사실 중요한 거는 투자유치과장이다.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네. 나의 저 의집전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또 지역에 있는 그 경제인들을 지원하는 이런 다양한 그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시민사회를 돕는 일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은 네. 아무리 행정관리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 제가 그 말 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은 반드시 승진해서 국장을 다는 첩경이라고 다들 그래요. 그 코스라고. 네. 그거 못지않게 투자유치과장도 승진할 수 있는 바로 첩경이라는 걸 한번 같이 보여주자. 저를 믿고 이거 한번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게 어떻겠냐. 아,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좀 저도 어이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저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처음 해서 네. 저도 사실 그게 좀 표현을 잘 했어야 되는데 상처가 됐을지도 몰라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 그렇죠. 이 사람을 나를 절로 밀려내는 건가? 뭐 이렇게. 근데 전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이렇게 일 잘하는 분이 투자일주과장으로 가서 일하면 얼마나 지역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던 건데 한 며칠 생각하시더니 제가 시장님 믿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 진심이었어요. 그분도 진심이었고 저도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추석에 그렇게 달려가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열정이 있는 거죠. 아니 또 그런 열정이 있는 분이라서 네네. 이분하고는 불가능이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결국 이제 투자유치과장으로 가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하는 것 중에서 제가 제일 오늘 그분 제가 칭송대회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네. 어쨌든 이 지역의 큰 이 상공회의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1등 공신 중에 한 분이다. 그분이 제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분 나중에 승진하셨고 국장 퇴직하신 다음에도 제가 또 부탁을 했어요. 여기 왜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데 네. 어쨌든 국제한방바이오 산업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데 네. 여기 우리 그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이 임기가 끝나서 네. 새롭게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뭐 잘 공모해도 잘 응답이 없고 왜냐면 엑스포 앞두고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근데 아까 그분은 일 위주로 살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거든요. 그래서 넌지시 한번 의견을 여쭤봤어요. 나는 공직생활 다 하고 쉽게 얘기하면 좀 쉬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공직생활을 다 하셨으니까 그동안 나와 내 가정을 지켜준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봉사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제부터는. 네. 그랬더니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고민해 보더니 어쨌든 공모에 응하셨어요. 꼭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정말 잘 이끄셨어요. 공무원들한테도 겸손하신 분이고 네네. 또 일을 앞뒤를 너무 잘 아니까 뭐 잘 이렇게 매듭을 풀어가고 이렇게 해서 한방바이오 산업 엑스포 성공적인 그 성과를 내는데도 기여를 하셨어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천종 선배님, 이천종 과장님, 국장님, 이사장님 최고입니다. 네. 최고십니다. 그리고 그 추진위원장 하면서 네. 또 기업연협회 회장하시고 또 초대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내서 수고하신 김현성 회장님 네. 최고입니다. 최고십니다. 예, 저는 세 번째 정도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이고,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라도 저를 그렇게 네. 칭송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는 정말 너나가 없어요. 함께 팔섬에 걷어붙이고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이뤄내는 것이 음. 작게는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는 거지만 크게 보면 지역사회의 미래 비전을 꽃피워가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득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전화기도 이게 계속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모델이 바뀌고 그렇죠. 사양이 바뀌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전자제품만 봐도 이렇게 그 변하는 세상에 기종이 바뀌고 이 기술이 바뀌고 막 사양이 바뀌고 하는데 우리 지역의 그 경제의 산업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되면서 상공회의소가 그 이상으로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꼭 필요한 시스템인 거죠. 그럼요. 지역 그럼요. 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럼요. 시장님이 노력하셨고 아까 뭐 과장님이라든지 그때 그 당시에 발기인 여러분들하고 상공인 여러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유치하신 거네요. 먼저 제가 과장님만 이렇게 톡 집어서 말씀드렸지만 그 함께했던 뭐 팀장님 또 네. 그 밑에 주무관님 뭐 네. 공직자 모두가 네. 정말 혼연일체가 됐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인 제가 정말 이렇게 내가 행운이다 이렇게 좋은 직원들하고 함께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어서 네네. 너무 제가 기쁘게 생각했던 보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민관이 협치를 통해서 지역을 함께 이걸 만들어가는 또 좋은 사례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인들이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관에서 이거를 추진할 때 그렇게 그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민관 그리고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행정가인데 전부 함께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큰 뭐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상공회에서 설립하는 데 있어서도 시장님의 정치력이 저는 발휘됐다고 봅니다. 뭐 저의 정치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네. 한편으로는 네.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네. 그것이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고 그 분골쇄신하는 그런 각오와 열정이 있다. 그런 생각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셔야죠. 네. 그럼 이제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공회의소 이런 단체는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의 뭐 이렇게 큰 조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결함이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고 있으면 그거 있다고 해서 뭐 100% 해결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제가 뭐 전공이 법률 법학이라 이쪽 부분 경제 부분은 좀 잘 모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 저도 이제 습득이 되는데 제가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잠깐 봤어요. 보니까 상공회의소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만약에 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해외 판로를 또 개척을 했는데 그럼요. 막 수출을 한다. 수출을 해야 되는데 관광 협력이 잘 되고 또 상공회의소 협력이 잘 돼야 되는데 상공회의소가 우리 지역의 부존재였다. 이랬을 때는 그 기업은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법학을 하셔갖고 어려운 문을 쓰셨어. 부존재했다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상호에서 없다. 없다고 가정하면은 그 기업은 이 지역에서 살아남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더 좋은 산업단지로 뭐 간다든지 그럼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제 우리 제천시의 공직자들의 좋은 점이 뭐냐면 네. 정말 제천시 공무원들은 제가 뭐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도 만나보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만나보고 도지사 각 주무부처 장관들 다 만나봤을 때 공통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건 진짜 제가 자부심인데 야, 이 제천시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집요한 사람들이 어딨냐. 한번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면은 10번이고 20번이고 막 지겨울 정도로 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찾아다녀서 이걸 뭐 안 해줄 방법을 찾아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안 해주려면 확실하게 설명해 주든지. 네. 그냥 대충 안 되는 안 된다는 거야. 네. 이게 무슨 소리 알죠? 그냥 이건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왜 예산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도 자꾸 집요하게 하니까 네. 해결 안 해주려면 안 해주려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힘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해결해 주는 게 편해. 그래서 예산도 따오고 사업도 뭐 공모도 많이
오고 이래서 지역의 큰 규모가 좋아졌잖아요. 제가 네네. 취임했을 땐 6천억대 정도 예산이었는데 네. 제가 퇴임할 때는 8천억대로 그걸 키워놨고 그렇죠. 그때 제가 직원들이 그랬어요. 우리 머지않아 1조 원 시대를 만들 수 있다. 이 자세로 계속하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조 원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제천시 예산이 1조 원 시대가 됐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현재의 규모 경제로 봤을 때 상당히 놀라운 발전인 거예요. 이 1등 공신이 누구냐? 제천시청 공직자들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제천시청 공직자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또 많은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인정해주고 이런 것이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아, 그렇죠. 그건 뭐 제가 가진 평가만이 아니고 많은 중부부처 네. 고위직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그건 참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을 하면서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디 갔는데 야, 그거 뭐 니네 지역의 공무원들은 왜 그러니?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안 좋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얘기를 해보면 다, 야, 정말 대천시 공무원들처럼만 하면 대한민국은 벌써 미국도 따라잡겠다. 뭐 이런 정도의 평가를 하는 걸 보고 내가, 아, 자부심이 뭐. 그러니까 제가 밤잠 안 자고 막 뛰어다녀서 보람 있는 거였어요. 그렇군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 부단한 노력을 하신 그 제천시 현재 공무원분들과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요.